YTN 뉴스라이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천경찰청이 어제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리하게 이어왔다는 비판이 일자 입장을 밝힌 건데요. 먼저 이성균 씨가 숨진 데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고요. 수사 내용에 대한 유출은 없었고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를 따랐다며 적법한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균 씨는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씨는 취재진과 또 한 번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경찰청은 몰래 숨어 들어가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2달 동안 이목을 집중시켰던 연예인 마약 수사, 용두삼이라는 비판만 남기고 끝나게 됐습니다. 우종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배우 이성균 씨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후폭풍에 직면했습니다. 물증 없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내사 단계부터 외부에 혐의 사실을 흘린 게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결국 수사 총책임자인 인천경찰청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인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지만 수사는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랐다며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수사 사항 유출 의혹도 강하게 부인하며 경위 파악에 나설 계획 역시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3차 조사를 앞두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단 이 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앞서 1, 2차 조사 때처럼 출석하는 편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았다며 변호인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할 경우 취재진이 함께 이동해 안전사고 문제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씨가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 등에게 협박당해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구속장을 낸 공갈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김 씨와 별도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한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오지 않아 강제 구인됐는데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성균 씨 공갈 협박한 혐의 인정하세요? 마약 투약 혐의 알리려고 협박하셨나요? 5천만 원 받으셨나요? 이승균 씨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경찰은 이 씨의 마약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리하고 공갈 혐의 수사는 1월 중순쯤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밤중에 영화를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야구 방망이 또 쇠 파이프까지 동원됐는데요. 한 폭력 조직원들이 자기 식구를 때린 일반인들을 보복 폭행했습니다. 사법기관에서 이 조직원들을 일망타진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MZ세대 젊은 조직원들을 다시 모아서 활동 범위를 넓혔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사거리를 가로지르는 남성. 양손에 쥔 몽둥이로 누군가를 사정없이 내려칩니다. 뒤따라온 무리 손에도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습니다. 차량이 오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꼴망파 소속 조직원들입니다. 노래방에서 조직원을 때렸다는 이유로 일반인 3명을 보복 폭행한 겁니다. 후배 조직원을 향한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몽둥이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들 폭력 조직은 2010년대 대거 구속되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조직원을 최근 충원해 활동을 넓힌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90년대생, 00년대생 일명 MZ세대 조직원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재확장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대거 적발함으로써 꼴망파의 새 확장을 선제적으로 저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조직원 23살 A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2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최근 폭력 조직이 MZ세대를 주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을 보인다며 선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네, 이번에도 폭력 조직 이야기인데요. 불법 오락실이나 클럽 관리가 아니라 주식, 코인 사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조폭의 진화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무작위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글들도 이 폭력 조직원들이 모두 짜고 쓴 거라고 하는데요. 10달 동안 400억 원, 500명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또 그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굳이 모르는 사람한테 같이 하자고 하지 않겠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차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에서 시민을 마구 때리는 남성들,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집단 폭행을 벌인 이들은 조직폭력배들입니다. 조직폭력 집중 단속기간을 맞아 수사를 벌인 경찰은 80명이 넘는 폭력 조직원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마구 보내 투자금을 바꾸는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이 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겁니다.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채팅방 회원들은 모두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달 사이에 410억 원을 챙겼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등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최근에는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조직원들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내걸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전국 9개 조폭들이 개입이 되었고 최근 추세는 가상화폐나 이런 가상 사이트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좀 지능화되고 규모가 대규모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투자 사기를 벌인 87명을 비롯해 전국 조직폭력배 136명을 사기와 폭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아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가득했던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대전 오정동에서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으로 주변 상가, 주택까지 100곳이 넘게 피해를 봤습니다. 화재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폭발 피해라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을 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양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 내린 건물 주변에 불에 탄 집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근처 상점 유리창들은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지난 24일 대전 오정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에서 LP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완전히 뚫려버린 벽과 무너져 내린 천장을 보면 당시 폭발 충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명이 다쳤고 주변 상가와 주택 등 110여 곳에서 폭발 피해를 본 거로 조사됐습니다. 가게가 파손된 상인들은 막막함에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폭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비로 수리하고 영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보험 약관에 불이 붙어야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이 무의미한 거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업을 위해서 제 스스로 다 치우고 수리를 마쳤습니다. 길 건너에 있던 집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리하기에는 저희가 힘들거든요. 다양한 문제가 지금 아직 많은데 뭐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건 없으니까.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수거한 가스통과 배관, 밸브 등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누출 지점과 폭발 원인을 밝힐 방침입니다.